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약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 무조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사가 된다고 무조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이 될까요? 오늘은 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부터 실제 약국 운영의 현실, 그리고 직업 만족도와 수입 구조, 최근 논란된 편의점 약국 이슈까지 모두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면허 취득이 아니라 효율적인 진로 설계, 바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영상이 그 해안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세요. 약국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수익 구조는 꽤 복잡합니다. 크게 나눠보면 조재료 수익, 일반 약 판매 수익, 그리고 재고 포인트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조재료는 처방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일정 이상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상한선이 적용되어 수익이 제한됩니다. 일반 약은 30%에서 50% 정도 마진이 붙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약국일수록 이 일반 약품 수익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 도매 구매 시 받는 선결제 할인이나 카드사 포인트도 일정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약국에서의 월 순수익은 약 1000에서 1700만 원 정도로 나타나 있고 연간으로는 1억에서 8억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국 개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인건비, 고정비 등을 제외한 실수익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국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너무 적거나 망한 약국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의대와 약대, 갈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더라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직업입니다. 의대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진입장벽이 높고 준비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약대는 고졸이신 분들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 등으로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정말 꾸준히만 한다면 육아나 직장을 병행하시면서도 약대 편입에 합격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졸업 이후 진로가 단조로울 수 있고 수익 구조나 직무 만족도 면에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게 어떤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갈증을 느끼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의약사의 경우에도 약국에서 폐의약사들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월 평균적으로 500만 원 이상은 무난히 버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1년 차든 10년 차든 연봉폭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의사와 달리 약사는 전문직이지만 무조건적인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는 단순한 사회적 인식이나 스펙보다 자신의 목표와 상황 그리고 니즈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약대 편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 약사는 경쟁률이 높아서 지원에 성공하기가 어렵고 제약회사나 연구소는 약사 면허가 필수인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많은 졸업생이 근무 약사나 대국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죠. 근무 약사와 개업 약사의 수익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지역, 입지, 병원과의 거리 등에 따라 부재 중심 약국과 일반 판매 중심 약국의 수익 구조 자체도 달라요. 특히 문전 약국, 로컬 약국, 공항이나 터미널 약국처럼 입지별로도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에 단순히 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약국 개업은 정말 전문직으로서 가진 로열티와 뛰어난 사업성이 만나야 잭팟이 터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 학습자님 한 분은 약국을 개국하고 직원 한 명을 고용한 뒤 MBA를 진학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공부하고 또 거기서 만난 커뮤니티로 다양한 조언을 받으면서 지금은 약사만 1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대형 약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단순 약사라는 직업 자체만 본다면 500~600만 원의 적은 돈도 아니고 괜찮은 직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월 1000만 원 이상 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약국을 개업하셨을 때 해당하는 얘기고 그것도 잘 돼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싶다면 면허를 취득하고 거기에 사업자로서, 경영자로서의 마인드와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편의점 약국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심야 시간이나 농어촌 등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의점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전문성 훼손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 정책은 단순히 약사의 수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까지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약사라는 직업 자체도 AI로 가장 대체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약사가 된다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약사의 현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아직도 향후 10년간은 약사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좋은 연봉과 수익성으로 많은 분들이 약대 편입에 계속 지원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AI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모든 직업이 사실 AI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업이 위협을 실제로 받고 있고, 제 생각에는 AI 자체가 약사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약사와 AI를 잘 활용한 약사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직업에는 반드시 대체 가능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 위험성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망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해편입과 관련해서 학점은행제가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